네, 신영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세계지리 12강 종교, 인구, 도시 영역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1년 수능 10번 그래프는 세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세 지역을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주어놨습니다. 자, 그럼 인구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인구는 우리가 순서를 이미 알고 있죠. 자, 가장 많은 대륙 나가 아시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가가 아프리카, 세 번째인 다가 유럽이네요. 자, 여기 나온 김에 모든 대륙의 인구 순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아시아, 두 번째가 아프리카, 세 번째가 유럽이었죠. 네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였어요. 그 다음이 앵글로 아메리카,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순서였다는 거. 그죠? 요거 우리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별 인구의 자연 증가율과 순 이동률. 자, 자연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때 튀는 자료가 C죠, C. C는 전부 1950년도부터 55년까지라든지 2010년에서 2015년 모든 기간에 걸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네요. 자, 가로축만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인구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고 또 순 이동률로만 보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유출 인구가 많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A는 보니까 자연 증가율은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거의 0이죠.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순 이동률로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높은, 그죠? 2%,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자, 여기가 바로 유럽이겠네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아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놓고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미지수 많은 문제는 밑에 적어놓고 하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 놓고 가가 아프리카, 나 아시아, 다 유럽이고 ABC로 놓고 보면 C, B, A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에서 55년 다는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다. 다는 자, 유럽이죠. 유럽은 1950에서 55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는 유출 인구가 많다 그랬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출 인구가 더 많다. 요게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50에서 55년 나는 아시아는 가보다 아프리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였죠. 이것도 아니고요. 2010에서 15년 B는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라고 하려면 그죠? 인구의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되는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놓고 보면 두 지역 모두 그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숫자로만 놓고 보면 아프리카가 한 27%쯤 되고 아시아는 한 11% 뭐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순유출 인구가 아프리카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대륙별 총 인구를 주어놨잖아요. 이 총 인구 대비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일단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이제 순인구 증가율이니까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세로축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로축을 놓고 보면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0.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0.8%이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약 2배 차이 나죠. 자, 순이동률은 2배 차이 납니다. 자, 비율이 2배 차이 날 때 인구는 얼마나 차이 나나 보면요. 자, 아프리카 인구 한 11억쯤 되네요. 자, 아시아 인구는 막 40한 2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4배 차이 나잖아요. 4배 차이 나는데 순이동률이 2배 높아봤자 실제 인구 수를 따졌을 때는 아시아가 더 많이 유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이동률은 아프리카가 아시아보다 2배 높지만 인구가 아프리카보다 아시아가
4배 많기 때문에 이때는 계산을 해봤을 때 순유출 인구는 아시아 쪽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요게 일단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10에서 15년 C는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전체 인구 증가율이 낮다. 전체 인구 증가율은 더하기 빼기 해보면 되는데 자연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이죠. 자연 증가율이 거의 한 2배, 3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대륙별 인구 규모 순서로 보면은 우리는 B, C, A 순으로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종교는 가다 국가의 신자수 상위 3개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AC 종교. 자, 가나다 나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돼 있습니다. 자, 미지수 채워보면요. 일단 세 나라를 보니까 가가 네팔이고요. 나는 방글라데시. 다는 스리랑카네요. 자, 이 세 나라의 1위 종교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가나라, 자, 네팔의 1위 종교 힌두교, 방글라데시 1위 종교 이슬람교, 스리랑카의 1위 종교는 불교잖아요. 자, 그래서 가나다, ABC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A는 힌두교는 민족 종교에 속한다. 맞죠? 인도와 네팔에서만 주로 믿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기원지, 이슬람교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종교 근간은 돔형 지붕과 첨탑이 있는 모스크. 요거 이슬람교 거잖아요. 자, 불교는 대표적인 경관이 불탑과 불상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아니고요. B는 C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이슬람교만이 기원 후,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도 무려 6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죠. 그래서 이 주요 종교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졌다 설명드렸습니다. 4번 아니고요. 자, 세 종교 중 신자 수는 자, 크, 이, 흰, 불 순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크, 이, 흰, 불 순서에서 크리스트교 빠지니까 이 흰, 불 해서 BAC 순으로 많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거 3번 문제 꽤 어렵거든요. 요거 설명이 좀 긴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에 대한 얘기죠. 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에서 4개의 변수가 나와 있고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1950년과 2015년을 비교한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대륙이 어딘지를 맞춰 봐야 됩니다. 자, 이 각 대륙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구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를 합쳐보면 이게 총 인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 인구 순서만 놓고 봐도 우리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데 좀 튀는 라버는 그것까지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는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대륙도 촌락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 아프리카에서만 촌락 인구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라버는 튀는 자료 먼저 보라고 했을 때 가장 튀고 이 튀는 요소를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제 가나다 세 지역은 총 인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번입니다. 가번의 총 인구 보니까요. 자, 촌락 인구는 한 1도 안 되네요. 0.6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 인구는 3억쯤 되죠. 자, 그래서 촌락 인구 0.6억 더하기 도시 인구 3억 해서 3.6억 정도 되네요. 자, 나번을 보니까요. 나번은 한 촌락 인구가 1억 좀 넘으니까 1.2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도시 인구는 5억쯤 되네요. 그래서 촌락 인구 1.2억에 도시 인구 5억 해서 6.2억 명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을 보니까 한 2억쯤 된다고 봐야겠죠. 2억에 한 5.5억 되네요. 자, 그래서 다번은 2억에
5.5억 명 합해서 7.5억이네요. 자, 그럼 일단 아시아는 여기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시아 인구는 40억 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고 각각의 총 인구를 봤을 때 우리가 대륙을 갈라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아프리카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대륙 유럽이죠. 다번이 유럽이고 그 다음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3.6억 요게 앵글로 아메리카. 자, 요렇게 인구를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라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죠. 일단 가나다라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가는 나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 국가 수가 많다. 이 국가 수 어쩌고 저쩌고 요런 보기가 나오면 요거는 다 앵글로 아메리카를 염두에 둔 보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 나 둘 중에 하나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고 나가 라틴 아메리카인데 국가 수는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고요. 라는 다보다 아프리카는 다보다 유럽보다 1950년 전체 인구가 많다. 우리가 전체 인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촌락과 도시 인구를 합치면 되잖아요. 자, 그럼 1950년의 인구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요 그래프 보고. 자, 아프리카는 촌락 인구 2억에 도시 인구가 한 0.3억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 같은 경우는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가 2.3억쯤 되어 보이고요. 자, 다번을 보니까 아유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촌락 인구와 도시 인구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뭐 계산 안 해봐도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촌락 인구도 더 많고 도시 인구도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둘 다 많다. 그러니까 라는 다보다 전체 인구가 많다. 아니죠. 다가 더 많고요. 가라 중 도시화율은 다가 가장 높다. 자, 도시화율 봅시다. 우리가 도시화율이라는 건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분의 도시 인구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도시화율만 놓고 보면 어떤 대륙이 가장 높으냐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요거 사실 이제 틀린 설명인데 외우고 있으면 편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외우는 건 약간 이제 오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요거 외우면 편합니다. 자, 전체 세계에서 도시화율 1위인 대륙은 예,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도시 인구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뭐 여타 다른 국가들이 없어서 도시화율 1위가 앵글로 아메리카인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일단 그럼 앵글로 아메리카가 실제로 높은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지역의 인구를 섞어 보면 자, 지금 여기죠. 전체 인구 앵글로 아메리카 3.6억 명부 중에 3억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6분의 5네요. 6분의 5, 6분의 500이니까 약 83% 정도 나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인데 유럽은 이게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통계라 좀 왜곡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7.5억 분의 5.5억 곱하기 100 해보면 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됐을 때 73% 정도 나옵니다. 이제 계산기 열심히 두들겨 보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좀 알아두시면 편하긴 합니다. 도시화율 1위가 앵글로 아메리카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좀 늦은 동유럽 국가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어서 앵글로 아메리카보다는 도시화율이 낮아요. 1915에서 2015년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라틴 아메리카가 나잖아요. 자, 촌락 인구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고요. 자, 세 지역의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높다. 자, 도시 인구 증가율 했습니다. 이거는 비율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가 1950년 도시 인구가 이것도 한 0.8억 명 되겠네요. 0.8억 명에서 5억 명이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0.4억 명에서 5억 명이 됐습니다.
도착 지점이 거의 같잖아요. 도착 지점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출발 지점이 아프리카가 훨씬 낮아요. 출발 지점이 낮은데 도착 지점이 거의 같다는 것은 인구 증가율로만 봤을 때는 아프리카가 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죠? 출발선이 더 늦은데 더 뒤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증가율 같은 경우는 더 높다. 뒤에서 출발한 쪽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적인 요소도 있고 이 세계지리에서 흔치 않은 타임어택, 계산 이런 요소들이 좀 들어있는 문제였어요. 3번 문제 설명 좀 길었는데 한번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도 꼭 찾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2022 수능 17번. 자, 가다 도시. 자, 특정 도시의 위치라든지 특징들을 좀 알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도시의 경관을 보고서 이 도시가 어디인지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템스강 주변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이런 전통 건축물이 있고 첼시에는 신거주지가 있다. 그래서 요게 역사적인 건축물 신거주지 여기 런던이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보면 여기는 키워드가 UN 본부,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에 여기는 너무 쉽네요. 이건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다번을 보면 샹젤리제 거리가 형성돼 있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신단지 라 데팡스, 그죠? 여기는 파리겠네요. 네, 너무 쉬운 보기들입니다. 자, 런던, 뉴욕, 파리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런던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니고요. 자, 뉴욕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여기 우리 알아둡시다. 유럽연합 본부는 자,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습니다.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에는 파벨라라고 불리우는 불량주택지구, 파벨라 하면은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은 파리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예. 앵글로 아메리카의 도시들이 유럽의 도시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아요. 자, 가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넘어갑시다. 5번 문제. 수능 9번 22년도에 도시 인구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세 국가 인구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 자, 셋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벨기에가 이제 유럽 대표로 나왔네요. 선진국 대표로 나왔고, 저개발국. 그러니까 지금 인구 특성이 개발도상국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니제르라고 봐야겠죠. 아프리카에. 그 다음에 요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카타르일 텐데, 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아시아 산유국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젊은 층 남성 인구만 많이 받아들여서 성비가 매우 특이한 구조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 인구별 구조를 봅시다. 일단 가나 다 있고 가장 고령화가 심한 쪽이 다번이잖아요. 지금 65세 인구가 특별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럽에 해당되는 벨기에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에서 64세가 남자 인구가 여자 인구보다 유독 많은 지역이 있네요.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남성 노동자만 받아들여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카타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죠, 유소년층 비율이 매우 높은 유소년층이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되는 가번이 니제르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로 놓고 봅시다.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연 증가율만 놓고 봐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단 자연 증가율이, 죄송합니다. 자연 증가율이, 이 4% 구성 내에서 가장 높은 자연 증가율 보이고 있는 B가 니제르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 증가율이 1950년에는 한 4% 가까이 되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1% 정도까지 이렇게 자연 증가율이 내려온 곳, 그죠? 이렇게 내려온 곳이 아마 카타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일단 카타르 한번 확인 나중에 해보고요. 글씨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자연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벨기에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눈이 헷갈리니까 자, 다 써놓고
자, 그 다음에 가번은 니제르, 나번은 카타르, 다번은 벨기에. 그 다음에 ABC 놓고 보면 니제르가 B, 카타르가 A, 벨기에가 C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봅시다. 2010에서 15년 가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다. 요 지역, 니제르는 사망자 수가 출생 수보다 많다. 요러려면은 유럽 지역 같이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서 인구의 절대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자연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2010에서 15년 다는 벨기에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기고요. 1950년대 가는 니제르는 카타르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보면 되죠. 자, 니제르가 B네요, B. 인구의 자연 증가율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카타르는 자연 증가율이 여기 있네요. 자, 어느 쪽이 높으냐면 A쪽, 그러니까 카타르 쪽이 더 높네요. 가는 나보다, 니제르는 카타르보다 자연 증가율이 높다. 아니죠. 요것도 설명 잘못됐고요. 그 다음 2015년 중위 연령은 A가 C보다 높다. 카타르와 벨기에 중에 중위 연령은 벨기에가 더 높을 겁니다. 자, 2015년 총 부양비는 B가, 니제르가 가장 높다. 총 부양비라는 건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층 인구와 유소년층 인구를 합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인구인 15에서 64세 인구 바가 가장 짧으면 되잖아요. 15에서 64세 인구 바가 가장 짧은 가번이 결국 니제르, 요 B죠. 가장 높다. 여기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요 문제는 사실 풀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거 죄송합니다. 요 문제는 조금 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아이고, 이게 놓쳐버렸네요. 좀 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가나다하고 ABC를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이 헷갈리게 해서 좀 틀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 ABC 가나다 밑에 따로 써놓고 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5번 살펴봤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다는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중 하나임 했네요. 지금 보면 요게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 나와 있습니다. 세 지역의 순이동률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거와 하나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생률과 사망률 비교를 가지고 세 나라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번을 보면 출생률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사망률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출생률이 내려가는 속도보다는 오히려 사망률이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 늦고, 그 다음에 순이동률 놓고 봤을 때는 순이동이 약간 전체에서 놓고 보면 음수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이면서 출생률이 가장 높고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 출발 시작 지점에서 출생률은 1970년대 출생률은 나이지리아와 다를 바 없지만 현재는 매우 급격히 출생률이 감소하였고 동시에 순이동률이 마이너스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로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요런 지역 바로 멕시코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일본인데 보니까 출생률 가장 낮고요. 사망률은 오히려 고령화 추세 때문에 좀 올라가는 추세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크로스를 이루었네요. 인구의 절대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일본이네요.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 놓고 풀겠습니다. (2020년)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네, 출생률과 사망률이 크로스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고요. 1970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요 차이 폭을 보면 되잖아요. 자, 나이지리아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여기서 요걸 빼면 돼요. 길이가 요만큼이네요. 반면 멕시코는 훨씬 길죠. 그죠? 멕시코의 막대기가 훨씬 기니까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이거 아닌 설명이고요. 나는
멕시코는 2020년 인구가 1970년 인구보다 많다. 그죠? 2020년 인구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많을 겁니다. 가다 중 2020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가이다. 요거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 인구 데이터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1위 국가가 나이지리아고 2억쯤 된다고 했죠. 그죠? 2억 가까이 되고 2억이 넘기도 했고 멕시코와 일본은 2억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국가 나이지리아 맞고요. 중위 연령을 놓고 보면 다 나가 순으로 높다.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순으로 중위 연령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7번째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와 A씨는 각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했습니다. 세 지역의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 보여주고 있고 1955년 지금이 아니고 과거네요. 1955년의 지역별 대륙 촌락 인구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촌락 및 도시 인구 증가율 보니까 이제 최근 걸 좀 보면 돼요. 최근 거 보면 도시 인구 증가율이나 촌락 인구 증가율이 모두 다 좀 낮아요. 그죠? 최근. 과거에도 도시는 많이 증가했지만 촌락 인구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요런 곳이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인구 증가율 자체가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럽이겠죠. 그죠? 자, 나번을 보면 현재 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촌락 인구는 좀 감소 추세이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촌락 인구는 감소세가 증가세가 줄어들었다가 감소로 접어든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 마지막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서 촌락 도시 다 증가하고 있는 가가 아프리카. 자, 요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자, 1955년에 도시 및 촌락 인구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도시 인구 비율이 상당히 많은 그죠? 도시 인구 비율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바로 A와 C 될 거고요. 촌락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B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프리카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대륙이 됐지만 1955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1955년의 총 인구 순서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촌락 인구 비율만 놓고 봐도 이게 아프리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유럽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이고 두 지역을 합쳤을 때 이제 도시화율 놓고 봤을 때도 유럽이 도시화율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 되고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1955년을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가나다, ABC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나다, 가유럽, 나 라틴 아메리카, 다는 아프리카. 이거 ABC로 놓고 보면 유럽이 C, 라틴 아메리카가 A,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갈게요. 2015년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프리카죠. 1950년 도시인구는 다가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많다.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도시 인구 수 자체를 놓고 보면 그저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설명이고요. 1955년 대비 2015년 C의 유럽의 촌락 인구는 감소하였다. 촌락 인구 지금 놓고 보면요. 계속 촌락 인구 증가율이 0%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촌락 인구는 감소했고요. 2015년 촌락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라틴 아메리카가 아프리카보다 많다. 아니죠. 지금은 총 인구 자체가 아프리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자, 1955년에서 2015년 인구 증가율 놓고 보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순서겠네요. 이것도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그래프 두 개 놓고 ABC, 가나다 섞은 문제가 굉장히 눈이 헷갈립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라 자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하고, 자, 인도의 종교별 신자수 비율, 그 다음에 공식 휴무일 이런 게 있네요. 자, 일단 인도에서 가장 인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죠. 그래서 라번이 이제 힌두교고요. 힌두교 전통 축제로 이제 홀리, 두세라와 함께 이제 종교 축일이 아마 있나 봐요. 요거는 뒤에서 찾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부터 볼게요. 자, 구원자라고 믿는 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나왔죠. 그죠? 부활절 나오네요. 이거 크리스트교고요. 인도의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 매우 낮죠. 자, 그 다음에 인도의 두 번째로 많은 종교, 우리가 그 카슈미르 분쟁 이런 데 얘기하면서 인도가 대부분이 힌두교긴 하지만 이슬람교 신자도 꽤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슬람교 신자를 나타내는 여기 상징적인 키워드 라마단 이런 단어가 있네요. 여기 이슬람교. 자, 그 다음에 다번을 보면 무슨 종교의 그 창시자의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출생, 깨달음, 열반 이런 단어 나오니까 이게 불교겠네요. 자, 그래서 가나다라가 크이 흰불 아니고요. 크이 불흰 순서네요. 자, 크이 불흰 놓고 가겠습니다. 가의 기원지는 크리스트교의 기원지는 인도 아니고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종교 결과는 불상과 불탑 아니죠. 요거는 이제 불교의 종교 경관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민족 종교이다 아니죠. 힌두교가 민족 종교이고요. 예루살렘에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다. 요게 맞죠. 자, 우리 크리스트교의 성지 뭐였었죠? 개신교에서는 성묘교회라고 부르고 그 카톨릭에서는 주님 무덤 성당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바위의 도움이라고 해서 무함마드가 천사들의 부름을 받아 승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곳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지 모두 있고요. 전 세계 신자 수는 라가 힌두교가 크리스트교보다 많다 아니죠. 전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크리스트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9번째 문제입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가라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네요. 자, 합계 출산율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주 인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이 가나다를 따질 때요, 요 순이주에서 튀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다라는 순이주가 전부 마이너스인데 혼자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가장 플러스 값이 크네요. 여기는 이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를 해오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3개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3개도요. 마이너스 값이 혼자 튀는 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구수가 워낙 많아서 인구 이동과 관련돼서 압도적인 값이 나타나면 이거 다 아시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번이 아시아이고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 비교를 가지고 나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합계 출산율 비교를 봤을 때 나는 1960년에서 2020년까지 극적으로 감소한 반면 다는 좀 덜 감소했어요. 그죠? 합계 출산율이 덜 감소한 게 다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적게 합계 출산율이 가장 적게 감소한 다가 아프리카고요. 나번이 라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유럽이 여기까지 이제 놓고 유럽이 무슨 말이지 하고 이상하게 보이죠? 자, 여기는 보기가 잘못됐어요. 요 문제를 다시 우리 올려드릴 텐데요. 요 문제는 요 보기가 이어붙여져 있어서
좀 이어 붙이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나다라 연결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9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그래, 가라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자, 여기는 문제가 이제 글씨로 돼 있으니까 좀 쉬운 문제입니다. 특정 종교 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종교 전파 등으로 다양한 종교 경관이 나타난다. 자, 튀르키예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 지역이죠. 이슬람교 신자이지만 아나톨리아의 데린 쿠유에 있는 성 테오도르 교회에는 십자가와 종탑이 있다. 크리스트교겠네요. 인도네시아도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 신자이지만 욕 야카르타 또는 족 자카르타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에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에는 불상과 탑을 볼 수 있다. 과거에 불교가 전파되었다. 알 수 있고요. 한편 싱가포르는 어느 한 종교의 신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아 특정 종교 경관이 두드러지지 않고 사원, 교회, 모스크 등 다양한 종교 경관이 나타난다. 리틀 인도야 지구에는 스리비라 마칼리 암만 사원이 있는데 예, 이는 다양한 신을 믿는 힌두교 사원입니다. 자, 리틀 인디아라는 말에서 이미 이제 힌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가 이슬람, 나 크리스트, 다 불교, 라 힌두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성지로 바라나시가 있다.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기원지가 남부아시아죠. 인도 지역입니다. 아니고요. 이슬람교는 불교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 이 4대 종교 중에 이슬람교의 기원 시기가 가장 늦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크리스트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 그죠?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 신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 신자는 자, 크이 힘불이니까요. 나, 가, 라, 다 하겠네요. 그죠? 요거 아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째 문제입니다. 종교에 대한 설명, 또 종교 쭉 문제가 나옵니다.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순서 놓고 갑시다. 몬순아시아 일부 지역에는 다양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필리핀과 스리랑카를 들 수 있다. 요거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조금 앞으로 땡겨왔어요. 자, 우리 중요하게 배운 거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크리스트교 국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크리스트교 신자이다. 반면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만이 이슬람교 신자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일단 먼저 한번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자, 불교가 대다수인데요. 인도하고 붙어있는 쪽, 인도 쪽에 있는 곳에서는 힌두교 신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가나다라 놓고 보면 이, 불, 흰이네요. 자, 문제 봅시다. 크리스트교는 유일신교죠. 다신교 아니고요. 불교는 모스크가 아니고 불상, 불탑 이런 것들이 주요 종교 경관이다.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고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가해 신자, 크리스트교 신자가 이슬람교보다 많다. 이게 똑같은 지문이 2번 나왔네요. 수능에서. 요게 맞는 설명이고요. 전 세계 신자 수는 불교보다 이슬람교가 많다. 불교가 이슬람교보다 많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째 문제. 세계도시 학습 장면이다. 발표 중 적절한 것은 자, 가라의 항공운항 자료를 통해서 추론한 내용. 가라는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시티. 자, 다카가 어디냐면요. 방글라데시의 수도예요.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다카가 어딘지 모르고 풀 수도 있겠죠.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에 세계적인 어떤 세계도시로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곳 요렇게만 알고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게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나다라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항공 편수가 서로 간에 제일 많은 하루에 237편이나 운항을 한대요. 가와 라 사이에. 하루에 뭐 국제선 항공기가 230편이나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당연히 뉴욕과 런던이겠죠. 그래서 가하고 라 중에 하나가 뉴욕이고 하나는 런던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뉴욕을 출발하는 항공기가
다카, 런던, 멕시코시티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런던이라면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멕시코시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뉴욕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하고 라 중에 하나가 뉴욕인데 하나는 런던으로 제일 많이 갈 것이고 그 다음은 멕시코시티겠구나. 한번 보면 일단 가를 놓고 보면 가에서 다가 34편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가 만약에 뉴욕이라면 다가 멕시코시티고 라가 런던이겠구나. 요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직접 보죠. 자, 가번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번에서 뉴욕 이제 가가 뉴욕이라면 라가 런던이 되고 런던과 뉴욕 사이가 5,600km 정도 되나 봐요. 5,600k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멕시코시티가 3,400km니까 좀 가깝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다카가 되겠네요. 다카, 그럼 뉴욕과 아시아에 있는 다카 사이는 거리가 매우 멀죠. 그죠? 12,700km. 그 다음에 다카와 멕시코시티 15,100km. 그죠? 그래서 아마 요렇게 가나다라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만약에 퍼즐을 맞춰보고 안 되면 가와 라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방금 설명한 내용이 맞다 하는 거를 옆에 최단거리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써놓고 갈게요. 자, 다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아니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 상파울루이거나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멕시코시티는 세계 도시에서 최상위 계층 아니죠. 자, 최상위 세계 도시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예요. 런던에는 UN 본부가 위치한다. 아니죠. 뉴욕에 위치합니다. 가와 다는 뉴욕과 멕시코시티는 수도 아닙니다. 자, 멕시코시티와 런던 간의 최단거리 8,900km는 다카와 런던 간의 다카와 런던 간의 8,000km보다 길어요. 예. 좀 많네요. 900km 정도 더 깁니다. 이게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였고요. 자, 13번째 문제, 작년도 수능 18번.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독일, 멕시코, 이집트 중 하나임 했네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감 놓고 보면 혼자 튀는 게 다잖아요. 다 인구가 오히려 지금 계속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나라 독일이네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아마 이집트일 거고요. 그 다음이 인구가 증가하다가 증가 추세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 되겠습니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순이동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순이동, 독일이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번 같은 경우가 이집트, 그죠? 인구 증감이 크게 많이 왔다 갔다가 심하지 않고 멕시코는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상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집트가요, 한번 알아두면 좀 좋은 게 최근 들어 인구 폭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많이 선정되고 있어요. 이집트가 국토는 넓지만 면적의 대부분이 사막이라서 나일강 유역 일대에만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4.0, 5.0 이렇게 되게 높기 때문에 인구 폭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독일은 2011년 인구가 2020년 인구보다 많다. 예, 인구가 순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감소 중이라서 오히려 감소 추세니까 인구가 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20년 인구가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봐야 될 건 순이동량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 2011년에서 20년 사이에 순감, 그러니까 자연적 증감으로 빠진 인구가 한 마이너스 100만 명, 그죠? 마이너스 100만 명 정도 빠졌네요. 그런데 순증한 인구가 5만 명이잖아요. 그죠? 자, 순이동으로 유입된 인구가 플러스 500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1971년 중위 연령은 가가 다보다 높다. 이집트가 독일보다 중위 연령이 높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2020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다 독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멕시코, 그 다음 이집트 순서겠죠. 이것도 아니고요. 가다 중에서 2000년까지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이다. 자, 2000년까지 놓고 봤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 자, 여기 보면 이집트가 그 전까지는 뭐 그 멕시코보다 더 증가하진 않았잖아요. 요때까지는 멕시코가 더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겠네요. 가다 중 미국으로 유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문제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인구 그래프 보는 법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계속 연습하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문제 끊어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듣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기출문제 첫 번째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식량과 에너지 영역 기출문제 영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